대부분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는 저전력 설계이기 때문에 데스크탑 CPU보다 사양이 낮은데, 실제 노트북을 뜯어서 CPU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CPU가 왜 들어있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C는 크게 데스크탑과 노트북으로 나눠집니다. 노트북은 가볍고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가며 사용할 수도 있고, 딱히 설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장소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부피를 압축한 만큼 성능도 압축된 건지 데스크탑 PC에 비해 비교적 사양이 낮고 비싼 게 현실입니다. 주변을 보면 깔끔함과 편의성의 노트북파와 성능의 데스크탑파가 나뉘죠. 저도 i9이 들어간 고사양 맥북 프로가 있지만 이동하면서 작업을 잘 안하기도 하고, 한번 작업을 하면 오래 합니다. 이왕 오래 쓴다면 데스크탑의 성능과 확장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데스크탑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노트북이지만 노트북용 프로세서가 아닌 일반 데스크탑 PC에 들어가는 리얼 CPU를 사용해 높은 성능과 함께 어느 정도 이동성도 보장하는 디클의 클릭북 프로 K50 시리즈입니다. 디클하면 가성비 태블릿과 노트북으로 유명한데, 이번엔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CPU를 사용하여 높은 성능을 지원하는 클릭북 프로 K50 라인업을 출시했습니다. 제품은 테스트를 위해 빌려왔고요. 시리즈 중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K50 710 모델이고, 인텔 10세대 코멘레이크 S i7 10700이 탑재된 제품입니다. 클릭북 프로 K50 라인업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15.6인치 IPS 디스플레이에 엔비디아의 MX350 2GB 그래픽카드를 지원합니다. 기본 출고 시 램은 8GB지만 32GB 듀얼 채널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M.2 NVMe SSD 슬롯을 지원해서 기본적으로 256GB SS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양은 동일하고, 장착되는 CPU가 인텔 10세대 코멘레이크 S, 펜티엄 골드 G6400, i3 10100, i5 10400, i7 10700으로 힘들어. 아무튼 제품을 살펴보면 일단 외관 디자인이 정말 심플한데, 그냥 야 검은색 노트북 그려봐 하면 누구나 뚝딱 그릴 것 같이 아주 무난하게 생겼습니다. 노트북 치고는 큰 편에 속하는 15.6인치 제품이라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좌측면은 넓게 뚫린 배기홀과 방열판, 그 아래 요즘은 잘 안 쓰는 D서브 단자, 그리고 풀사이즈의 HDMI, 타입C USB 3.2 Gen 1 포트, 타입A USB 3.2 Gen 1과 USB 2.0 포트를 볼 수 있고, 우측에는 노트북 도난 방지용 켄싱턴 락,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이더넷 포트, 타입A USB 2.0, 각각 분리된 3.5mm 마이크와 헤드폰 포트, 그리고 푸시앤푸시 방식의 SD카드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후면을 보면 위아래 고무 받침대와 쿨링을 위한 홀들이 뚫려 있고, 하단에는 쿨링이 아닌 두 개의 스테레오 스피커 홀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내장형이 아닌 분리가 가능한 4셀 리튬이온 배터리로 2750mAh 41W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후측면은 열기를 배출해줄 두 개의 배기홀과 방열판을 볼 수 있고, DC 커넥터 방식의 충전 단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앞측면은 전원, 배터리, 디스크 상태를 보여주는 LED 인디케이터가 표시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외형은 기존의 15.6인치형 노트북들과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기존과 비슷해서 무난하다고 볼 수 있지만 3.5mm 단자 입력이 마이크와 헤드폰 두 개로 나눠져 있다거나, 요즘은 잘 쓰지 않는 D서브 출력 단자, 이런 건 요즘 시대에 맞게 삭제되거나 변경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트북 바디 하우징이 비교적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기가 큰 노트북이라 무게는 약 2.3kg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면 몰라도 백팩에 넣어서 걸어 다닌다고 하면 휴대성 측면에선 꽤 무겁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면 15.6인치 60Hz 주사율의 1920-1080 FHD IPS 논글레어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100만화소의 웹캠을 지원합니다. 웹캠이 있지만 얼굴 잠금,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진 않고, 화소수가 낮아서 웹캠이 있다 정도의 스펙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잘 되기 때문에 디테일이 필요 없는 페이스리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멀티미디어 활용 소스 제작도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반사가 적은 IPS 논글레어이기 때문에 검은 화면에서 내 얼굴이나 내 뒤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아이 컨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눈부심도 방지해주고요. 글레어가 쨍하고 선명한 느낌은 있지만 오랜 작업 시에는 피로도가 느껴져서 선택지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논글레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디스플레이 베젤은 울트라북이나 슬림북 이런 쪽과는 거리가 먼 제품이지만 하단의 태평양 베젤을 제외하면 좌우 약 7.7mm, 상단 약 10mm로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디자인상 크게 거부감이 들진 않습니다. 근데 하단은 로고 붙이기 참 좋은 위치네요. 키보드는 가위식이라고 불리는 펜타그래프 방식이고 한글 각인이 되어 있는
있는 노트북용 풀사이즈 키보드입니다. 숫자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5.6인치 제품들이 선택되는데 꼭 계산 관련한 게 아니더라도 포토샵 등 각종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에서도 숫자 버튼을 꽤 많이 사용하고 유용한 단축키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키보드를 사용할 게 아니라면 키패드 때문에 노트북 키보드는 호불호가 갈리게 되죠. 아무튼 키감은 나쁘지 않았고 적당한 텐션을 가진 일반적인 펜타그래프 느낌입니다. 근데 타이핑할 때 우측 쉬프트가 방향키 위쪽 때문에 짧아져서 신경 써줘야 했고 스페이스바 우측에 한영키와 메뉴키가 있는데 이게 한영 전환할 때 종종 눌려서 타이핑할 때 좀 불편했습니다. 키보드에 적응이 덜 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키보드는 물음표 왼쪽에 있는 오른쪽 꺽쇠가로 밑에쯤에 Alt나 한영 전환이 있는데 디클북 프로는 꺽쇠 밑에 오른쪽 마우스키, 즉 메뉴키가 있어서 키보드에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게이밍 노트북에서 주로 제공되던 단일 RGB 백라이팅을 지원해서 원하는 컬러와 꺼짐을 제외한 4단계의 밝기를 지원해서 마음에 드는 컬러와 밝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터치패드는 터치감도나 제스처, 인식률 등 사용성은 무난한 편이나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눌렀는지 구분감이 낮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화면 사이즈의 노트북은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딱 마지노선이죠. 크기상 마우스를 따로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마우스를 사용했습니다. 노트북 외형이나 기본 구성은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15.6인치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서 굉장히 무난합니다. 이제 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노트북이지만 데스크탑용 CPU를 장착해서 기본적인 성능이 같은 라인업의 노트북들보다 좋습니다. PC 성능을 판단하기 가장 좋은 게 바로 게임이죠. 게이밍 노트북까지는 아니지만 MX35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해서 어느 정도 게임까지 지원하는데 국민 민속놀이가 되어버린 롤은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문제가 있다면 제 손가락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오버워치도 그래픽 옵션을 높여가며 하나씩 테스트를 해봤는데 높음 수준에서도 매끄러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에는 낮음 사양에서 끊김이 간헐적으로 체감되는 수준이었고 낮음을 베이스로 옵션 타협 혹은 매우 낮음 옵션에서는 방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게임하면서 지장이 있긴 했었는데 이번엔 제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참 이상한 애들 많죠. 그리고 802.11ax,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무선 환경에서도 원활한 게임 플레이나 파일 다운로드 등 빠른 인터넷 속도를 지원해 유선 랜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와이파이 6 하니까 갑자기 VR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무선 와이파이 6 환경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를 PC와 연결하고 VR 게임들을 해봤는데 확실히 사양이 높은 하프라이프 알릭스 같은 VR 게임은 프레임이 밀리는 게 체감이 되긴 했지만 꾸역꾸역 플레이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간단한 캐주얼용 VR 게임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선으로 VR 게임 돌아가는 거에서 좀 놀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VR 전용 노트북이라고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일반 노트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양보다 더 고사양을 제공합니다. 데스크탑 CPU를 사용하기도 했고 MX350의 외장 그래픽을 따로 제공해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제작이나 동영상 편집, 렌더링까지도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만약 동영상 편집이나 멀티미디어 생산성 도구로 활용하실 생각이라면 기본 램이 8GB이고 NVMe SSD지만 256GB라서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뷰니까 직접 업그레이드를 위해 합판의 드라이버를 열어보면 먼저 후면의 배터리를 제거하고 드라이버를 찾아줍니다. 8개네요. 이렇게 나사를 제거하고 후면을 열면 우측 하단에 속도가 빠른 NVMe SSD가 장착되어 있고 그 옆에는 노트북용 램 슬롯이 2개 있고 기본 사양으로 8GB DDR4 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SATA 전원과 데이터 슬롯이 있는데 2.5인치 하드디스크나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장착 시 충격 방지를 위함인지 완충 스펀지가 내장되어 있네요. NVMe SSD는 SATA 규격의 SSD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이렇게 칩처럼 생겼죠.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간단히 제거해주고 교체할 512GB NVMe SSD를 장착해줍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나사만 돌려주면 교체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램을 교체해 줄 건데 8GB 단일에서 16GB 2개를 사용해 총 32GB 듀얼 채널로 구성해 줄 겁니다. 동영상 편집이나 멀티미디어 작업을 주로 하신다면 최소 16GB를 추천드립니다.
램은 그냥 양쪽 걸쇠를 누르면 메모리가 이렇게 분리되고, 새로 교체할 메모리를 다시 쓱 16GB 두 개를 넣을 거니까 하나 더 끼워주면 총 32GB 듀얼 채널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면 아무래도 노트북은 저장 공간이 부족하죠. 선택사항이긴 한데 2.5인치 하드디스크나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고정 나사를 풀어주고 SATA 전원과 포트에 맞게 쓱 끼워준 다음 커버를 다시 잠궈주면 역시 2.5인치 하드나 SSD도 장착이 끝납니다. 이걸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장착이 끝났으면 다시 덮개를 덮고 나사를 잘 조여주면 되겠죠? 확실히 15.6인치 제품이라 확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나 영상을 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별도로 부품을 구매해서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지만, 구매할 때 옵션으로 추가해도 시장가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공임이라고 생각하고 기본 업그레이드 사양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조금 내서 실제 리얼 CPU를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근데 다른 곳과는 다르게 여긴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CPU 소켓은 분해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리뷰니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뜯는 거지 써멀도 다시 발라야 해서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그래도 뜯어보면 정말로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일반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생산성 도구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소비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사운드가 좀 아쉽습니다. 사운드 블라스터 시네마 6 이런 이퀄라이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램보단 하드웨어죠. 스피커가 하단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소리가 플라스틱 하우징 내에서 울리는 건 기본이고, 우리는 반사된 사운드를 듣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소리가 도달하기까지 새는 소리가 많습니다. 아마 나는 적당한 볼륨으로 듣고 있었는데 주변도 새어나가는 소리 때문에 적당한 볼륨으로 소리를 나눠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주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쓰신다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는 등 소리에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디크레 클릭북 프로 K50 시리즈의 가성비는 좋습니다. 이만한 CPU 성능을 가져오려면 게이밍 노트북이나 워크스테이션 쪽을 봐야 하고, 당연하게도 넘사벽으로 비쌉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좋다고 무턱대고 구매하시면 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 치고는 성능도 좋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하지만 구매에 브레이크를 조금 걸어드리면 이 제품은 순수 노트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치 슈퍼카의 연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노트북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고려하여 대부분 저전력이기 때문에 사양이 대체로 낮은 겁니다. 근데 얘는 전기를 꽂아서 쓰는 데스크탑의 프로세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빠른 성능만큼 전력을 굉장히 빠르게 소모합니다. 보여드리기 위해 배터리만 사용해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롤 한판 하고 틈틈이 유튜브 보면서 의식하지 않고 사용을 해봤는데 배터리 소모가 상당합니다. 게임은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카드도 사용해서 더 그렇죠. 게다가 전력을 소모한 만큼 발열도 발생하는데, 프로세서 성능이 높아질수록 발열도 높아지는 게 원칙이고, 그에 따라 쿨링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트북 사용자들이 대부분 이륙이라고 하죠. 발열을 시키기 위해 내장된 쿨러가 빠르게 돕니다. 블로어 팬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자주 돌다 보니 팬 소음도 자주 발생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독서실에서 조용하게 사용할 제품은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신다면 어댑터를 꼭 가지고 다니시거나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트북보다는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고성능 하이브리드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자리에서 몇 시간씩 앉아서 작업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댑터는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기본 배터리 용량이 전력 소비량에 비해 낮은 것과 어차피 기본 어댑터가 120W라서 기대는 안 했지만 요즘 대세인 PD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서 무거운 어댑터를 필수로 챙겨야 하는 건 이해가 되면서도 참 아쉬웠습니다. 또 풀사이즈 HDMI를 지원하고 외장 그래픽을 지원해서 요즘 사양인 와이드 모니터에도 연결을 해봤는데, 디스플레이 연결이 외장인 MX350이 아니라 CPU 내장인 인텔 그래픽스에 연결돼서 주사율이 떨어지는 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34인치 21대고 3440-1440에서는 50Hz, 38인치 21대고 3840-1600에서 30Hz였는데 아마 2560-1440 QHD 60Hz까지 지원하고 그 이상의 해상도에서는 기본 주사율이 깎이니 연결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함께 알아본 디크레 클릭북 프로 K50 시리즈 어떠셨나요?
저는 휴대성보다는 성능파이기 때문에 리뷰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배터리 타임이 아쉬운 것과 성능에 따른 발열과 이륙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인 성능이 높아서 거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거의가 아니라 i7-10700 CPU를 사용하는 데스크탑과 CPU가 똑같죠. 우리가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와 책상 같은 가구, 모니터도 필요하고 다양한 선들과 입력 장치, 스피커 등 상상만 해도 설치해야 할 것들이 많죠. 그런데 클릭북 프로 K50 시리즈는 데스크탑의 성능을 가졌지만 일단 노트북이기 때문에 휴대성이라는 극강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환경을 잘 고려해보시고 선택하신다면 괜찮은 소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